이제는 많은 우량한 기업들이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다시 조정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산업이 생겨난다든지 다른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를 운용하는 김정욱입니다. 오늘은 전략배분 TDF를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략배분 TDF는 당사의 펀드를 수익 원천에 따라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하는데요. 그중 자본 수익 전략으로 구분되어서 대표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인사이트 펀드의 운용력을 만나 현재의 시장 상황과 향후 운용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에서 인사이트 등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갖다가 운용하고 있는 목대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우님, 맨날 업무 때문에 회의실에서 이렇게 뵙다가 또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니 좀 쑥스럽습니다. 예,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네. 최근에 인사이트 펀드에 대해 성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펀드 전문 평가 기관인 모닝스타에서 장기 성과인 3년, 5년 기준으로 동유형 안에서 최고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평점 기준으로 해서 최고 평점인 5스타 레이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사이트 펀드의 운용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대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크로스 에셋 모델에 기반한 자산 배분일 것 같습니다. 자산, 국가, 섹터에서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성과가 뛰어난 자산을 갖다가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기반으로 현재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주식 부분 관련된 운용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갖다가 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갖다 찾아내서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턴어라운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실제로 턴어라운드를 했을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형에서의 종목 피킹, 종목 선택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형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운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종목 선정 관점에서도 턴어라운드 기업 내지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동학운동이라고 해서 국내 주식을 많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염병 이후의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인사이트 펀드에서는 향후 운용 전략이라든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미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이후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몇 개월 정도 높은 변동성 아래서 출렁거리는 장세 속에서 이제 시장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순간인가는 저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 수가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이르긴 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같은 경우에 백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은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이게 되겠죠. 일단 현재 국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고점 대비 20-3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수한 우량주가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량한 글로벌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우량한 기업들이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다시 조정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과거와는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각 국가마다 회복하는 그 궤적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회복의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영목하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축을 했었는데 이제 각 국가마다 생산 기지를 자국화시키는 움직임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산업들이 태동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는 투자 기회를 엿보고자 합니다. 생산 기지의 자국화라는 부분이 참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네. 미국조차도 사실은 벡터 아메리카라는 네. 관점에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의 주가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대형 IT 플랫폼이라든지 기초 그냥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굴뚝 산업, 제조업 시설이 없는 부분에서의 성장들이 컸는데 제조업 쪽에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조업 시설을 갖다 아무래도 다시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과거에 지금 우한 쪽에 집중이 돼 있었던 부분들은 이번에 좀 생각보다 피가 컸었고 부품 조달하는 데 많이 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요새 좀 저희가 힘들어 했었는데 마스크 생산 기지가 대부분 중국에 있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막상 일이 터지다 보니까 그걸 못 구하고 있는 문제를 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지금 전염병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조업 베이스를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그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역이 80년대, 90년대 그 전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교역량이 늘어나고 각 국가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단점을 다른 국가의 장점으로 상쇄를 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져가고 있는 국면이었었는데 이제는 다소 각 국가별로 제조업 설비를 갖춰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 한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산업이 생겨난다든지 다른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정확할까요? 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순간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자금을 갖다 집행한다고 해서 제조업 설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나 지금 현재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도 물류 설비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그 변화들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번 바이러스 이벤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투자자를 포함을 해서 일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가장 잘 쓰는 말 중에서 하나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건 어떤 충격을 아주 세게 받으면 변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진행 중인 이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 앗아갔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갖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분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고민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는 이전보다 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금융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다가만 투자를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해외 주식을 마치 물건을 주문하듯이 해외 주식을 직구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직구하고 그러는 거 대비해서 펀드에 투자했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주식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많은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테마, 온라인 뭐 원격 진료,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개별 기업을 투자하다 보면 한 기업에 따라서 개인의 부와 자산 가치가 이제 등락폭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또한 손실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의 포트폴리오는 꾸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들고 있는 혹은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결국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자는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고 뭐 상당 부분의 그 어떤 그 시장 움직임이 밤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개인이 투자하시고 관리하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걸 갖다가 투자하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게 된다고 하면 보다 좀 마음이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건강도 좋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산을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그 한 수단으로 개인 직구도 뭐 훌륭한 방법이 있지만 펀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주식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뜬 부분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다만 개별 주식 한두 개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펀드로 접근하는 것이 해외 투자의 좀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그 TDF와 인사이트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이트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조금 나름대로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2007년에 설정됐던 펀드가 2014년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셋 자산 운용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글로벌 운용 역량을 총 결집시켜서 운용을 하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익자분들, 고객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그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인사이트 펀드는 전략배분 TDF의 자본 수익 전략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목동현 상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운용 역량을 총 집결해서 인사이트 펀드도 그리고 전략배분 TDF도 성공적인 고객의 자산 관리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